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인터넷 댓글 알바를 고용해가지고 댓글을 좋은 글을 많이 달게 해서 그 좋은 댓글 많이 달리는 곳. 우리가 물건 사더라도 댓글이 좋으면 그쵸. 아무래도 그거 믿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에 이렇게 어떤 강사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댓글 알바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댓글이 다 실제로 조작이 됐다는 거죠. 인터넷에도 그런 쪽이 많아서 수학 강의 새로 들으려는데 어느 선생이 좋나요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맛보기 강의가 있지만 그건 베스트를 해놓은 거라서 네. 아이하고 잘 맞는 걸 골라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실력을 올라주나요? 라는 쪽으로 포커싱이 맞춰 있으니까 댓글 알바가 붙는 거죠. 글쎄요. 결국 이제 마케팅이 갖고 있는 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은 성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홈쇼핑 이렇게 보면서 막 얼마고 요번 기회에 뭐 하세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저거 싸다 비싸다 쓸모가 있는 아니다. 근데 10대들의 경우는 특히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정보도 너무 적고 이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조작이 쉬운 시장이 되고 근데 당연히 홈쇼핑 조작하고 싶어 말씀하신 하죠. 거하고 비슷한 게 이거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 학생들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주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의 그 무관심과 부분도 있네요.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애가 대학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게 커뮤니티를 보면서 홈쇼핑 쇼핑하는 거 똑같이 댓글 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썼네. 아, 이 사람 추천하면 괜찮겠네. 들어볼까 했는데 애는 듣다가 엄마 잘못 골랐어 하게 되면 환불 문제로 그게 결국은 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인강의 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댓글만 보고 들어갔다가 우리 아이가 가서 들어봤는데 정작은 효과가 없다 그러면 효과가 이 없거나 폐해가 적지 않을 것 재미없거나 같은데요. 예. 잘 안 되거나.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인터넷을 안 듣는 게 좋은 거야라고 얘기하거나 잘 모르니까 이것도 또 다른 학원이고 교육 형태라는 것에 대해 인지가 안 돼서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학생들 같은 경우도 네. 몇 달을 끊고 들어갔는데 만약에 아니다 싶었는데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몇 달 시간만 버리고 돈도 버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공부도 안 되고 효과도 없고 성적도 떨어지고 근데 보통은 그러진 않고요. 돈만 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재미없으면 이제 안 들어버리고. 안 들어버리면 끝이니까. 사실은 뭐 내가 안 들어가면은 인터넷 강의 들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좀 다른 거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몰아듣거나 여러 가지 장치를 볼 수 있게 해놓는다고 하지만 네. 실제 선택하고 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나 이거 재미없어서 안 들었어 효과 없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힘들어서 학원 끝나고 나면 정말 귀찮아 말 안 해 이러고 들어가다 보니까 끊어준 부모는 따로 있고 안 듣고 그거 안 들었는데 계속 끊었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또 따로 있는 예. 거죠. 예. 이렇게 댓글 알바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댓글 알바로 피해를 분을 저희가 한번 직접 말씀을 들어보고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리포터가 만나고 있습니다. 박수현 씨. 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 뒷면에 이런 여론 조작이 있었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스타 강사 삽자루 우형철 강사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고등학교 때만 이렇게 뵙던 분을, 인터넷으로 뵙던 분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신기해요.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댓글 조작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안 좋은 피해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피해라기보다는 사이버 테러죠. 테러.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제 수업을 들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누구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된다. 자연계 학생들은 들으면 큰일 난다. 점수 막 떨어져서 우리 형 대학 못 갔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교정을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그 글들을 봤더니 말이죠. 하루에도 수백 개씩이 올라오는데 규칙성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글이 써지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글이 안 써지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주 5일째 근무하는 회사 직원이다. 그래서 저와 저의 동료 강사들에서 안 좋게 얘기한 글들 아이디만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수십 개 아이디가 되죠. 그 아이디 중에서 말이 안 맞는 아이디.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내일은 삼수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앞뒤가 안 맞네요. 앞뒤가 안 맞죠. 분명히 아까까지 글 쓴 거는 인문계였는데 이제는 자연계대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말이 안 되는 아이디들만 저희가 다시 또 추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30여 개 정도의 아이디가 나왔고 저희가 그 아이디를 갖다가 전부 다 모든 아이들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에서 아이디를 검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사이트였는데 전화번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됐고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그분이 근무하시는 회사 사장님한테 가서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직접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뭐 누구누구 들어라. 삽자루가 효과가 아니라 삽자루 신기루 아니냐. 커리 탔다 완전 망하고 땡땡샘 커리 타서 효과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서 삽자루를 갖다 역시나 쉽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수십 개, 수백 개를 갖다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를 그 회사에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증거를 대라. 우리가 일단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화번호 알았던 분 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이 회사의 홍보팀장님이셨습니다. 네. 홍보팀장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래서 제가 8층 사장실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회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내가 한 짓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경찰에다가 고발 조치를 하고 네. 이 아이디를 넘겨드렸는데 총 12명을 그 포털 사이트 측에서 경찰에다가 명단을 넘겨줬어요. 네. 그래서 경찰은 그중에서 3명만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봤더니 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 그럼 당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홍보팀장님의 친구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총 12명이었으니까 11분이 친구분이 같이 작업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런 작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했다. 우리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또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승진을 하시더라고요. 승진을 하셨는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학생한테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 메일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삽자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이디, 바로 이 아이디입니다. 트럼프 GHLE라는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가 다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이때가 저희한테 걸렸을 때였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이 저한테 쓴 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다시 연락을 드렸죠. 왜 이런 짓을 니네 계속 하느냐. 그때 저한테 불사질러 죽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때 법적 조치를 안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경찰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회사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 분만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또 해야죠.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군요. 네,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일이 계속 진행돼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강사님들도 피해를 보지만 또 다른 많은 학부모님들도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교육 업체들이 이 정보를 잘 취합해가지고 학생들의 진로를 갖다 방향을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부모님들이 직접 하시기 너무 어렵습니다. 20세대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그런데 나오는 그 강사님들이 바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 강사들을 갖다가 폄하하고 그리고 타 회사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신다라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 정말 창피하고 부모님들은 그분들을 믿고 다 어떻게 자녀의 입시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네. 좀 안타깝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 친구분들 이전에는 11분이었는데 지금 저 친구분들이 늘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친구분들이 늘어서 아마도 오늘부터 한 몇 달 동안은 계속 저를 갖다 또 사이버 테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참 어려운 이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악성 댓글로 우리 강사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대형 업체들 반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TE 현장 박소연이었습니다. 예, 박선 씨 수고했습니다. 네. 저렇게 아예 준비까지 해서 말씀하실 정도니 그러니까 저런 걸 당할 때 얼마나 진짜 피가 끓고 속이 상했을까라는 거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딱 이런 과열 현상이 네. 그러니까 독점도 아니고 완전 경쟁도 아니고 그 중간에 독과점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크면은 경쟁 안 하죠. 네. 근데 무수히 많은 게 있으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굉장히 경쟁이 네, 심한 몇 개의 세상이다. 업체가 네. 시장을 꽉 찼고 네. 경쟁도 높아지면 이런 혼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 딱 사회의 그거 같네요. 시기와 질투, 잘못된 경쟁이 불러온
그런 어떤 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0% 어른들 잘못입니다. 우리 네. 제품이 좋다, 우리가 얘가 좋다라고 하면 될 거를 경쟁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두드러지게 보이려는 이게 정말 나쁜 댓글 알바인데요. 어느 분야든 댓글 알바가 갖는 부작용,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